냐고 뭐 약 먹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전에 비해서 뭐가 제일 좋아지셨어요? 차이가 있나요? 이제 첫째 이제 피로감을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게 막 하루에 막 수십 번씩 그냥 가면은 막 졸려서 그냥 쩔쩔매고 또 금방 자야 되고 안고 싶고 막 이러던 게요. 이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잠실역 주변. 퇴근 시간에 교통 정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상 표시는 늘어선 택시 대열에 합류했다. 피로감이 가신 지금 교통 정체도 두렵지 않았다. 수면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 수면 무호흡증만이 아니다. 물 좀 가져와. 저녁 식사 시간. 밥을 먹는 내내 전태순 씨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 난리 안 하면 뭐하냐. 팔도 아프지? 팔도 아프지? 계속해서 다리를 주무르고 때리며 불편한 모습이다. 아휴, 밥도 못 먹고 아주 내가 미치겠어. 엄마 다리니까 그때 결국 딸은 밥을 뜨던 수저를 내려놓고 엄마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한다. 식사 때마다 반복되는 일상이다. 또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근데 평상시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제는 밥 먹다가도 주무르라 그러면 주무르는데 또 엄마도 밥 드시면서 계속 두드려가면서 드시니까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전태순 씨가 잠자는 방에는 온갖 종류의 다리 마사지 기구들이 다 있다. 충격을 주는 거야 그냥. 그냥 이런 데 그냥 다 이렇게 이걸로 그냥. 크기부터 모양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뜨겁게든지 하고.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이 약 10년 전.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야 좀 이. 처음엔 주무르고 두드리면 괜찮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 이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다. 밤새도록. 다리에 충격을 주면 그나마 낫다는 느낌에 밤새도록 안마기를 다리에서 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냥 충격을 줘서 이걸 뻑빠내서 막 다리를 두드리고 그냥 뼈에다 충격을 주는 거예요. 막 두드리고 주물르고 뭐 그냥 별소를 다 해요 이제. 그래도 이제 잠이 안 와요. 그냥 이게 기지개만 찝찝 펴지고 손 아프면 꽉꽉 나고 눈은 빳빳하고 그냥 이렇게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냥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요. 홀랑 새요. 그냥 날밤을 그냥 홀랑 새는 거예요. 아휴. 이게 다 약입니까?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 말도 마세요. 그걸 써놔야. 그런 상황에서 늘어가는 건 여러 종류의 진통제와 수면제. 수면제도 세네알은 기본으로 먹는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 약이 떨어지면. 내 알 먹어도 30분 이상 있어야 자요. 뭐 이리 들어놓다. 아유 베개 들고 또 이리 들어놓다. 무슨 뭐 거꾸로 놓다. 별짓 다 하죠. 뭐 다리를 위로 좀 매달아 봤다가 높이 뭐. 그 불면증이 제 생각으로는요.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 잠을 못 자는 게 불면증이라고만 생각했지 막 이렇게 막 다리가 저리고 막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불면증인데 왜 이게 아플까? 전태순 씨의 다리 통증과 불면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선 말초신경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근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원인 여부를 살펴보았다. 검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전태순 씨는 다리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잠자리에 든 지 1시간이 흘렀지만 전태순 씨는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리를 만지고 움직이며 잠시도 가만히 누워있지 못했다. 밤 내내 그녀의 다리는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검사 결과 전태순 씨의 불면증 원인은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그래요? 아까 이 다리 불편감 지수 이게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100을 시사하면 가장 심한 겁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한 30 이하는 좀 마일드, 30에서 한 70 사이는 중등도, 70 이상을 심한 정도로 보는데 전태순 씨는 하지 불안 증후군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증의 원인은
뇌 안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기능이 떨어진 데서 유발된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통증은 주로 다리에서 시작되는데 처음엔 이상 감각으로 시작된 느낌이 점점 심한 통증으로 발전된다. 2006년 대한수면연구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7.5명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시기 때문에 철분 결핍에 빠지실 확률이 많아요.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철분 결핍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임신에 들어가면은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임산부들도 밤에 다리가 저리고 막 불쾌감이 느껴지고 자꾸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들어가시면은 아마 철분 부족에 의한 2차성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치료에는 도파민 약물 치료와 철분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다. 환자들 중 80%가량은 이러한 처방을 통해 증세가 호전된다. 그러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불면증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그 정도.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생리적 요인인지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처럼 특정 질환 때문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우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게 1차성인지 2차성인지 우선 구분부터 해야 되는데 잠 못 자는 것만 대증적으로 치료하기 그러니까 대증적인 요법만 쓰시는 거예요. 잠을 어떻게 쓰는지 자게만 해주는. 수면제 주면 잠을 어떻게 쓰는지 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수면 불면증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붙어있는 4당 오락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인데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책상 앞에 이렇게 써붙여놓은 기억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명사들이나 위인 중에는 잠을 적게 자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잠은 가능한 한 적게 자는 것이 성공의 절대 조건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하루 10시간, 연구에 몰두하는 날에는 11시간까지도 잤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자는 동안 취했던 휴식이 그의 연구를 보다 창의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적절한 수면 시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수면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올해 23세의 대학생 사사의 군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등교 준비를 서두른다. 오늘은 전공 수업이라 예습을 해둬야 한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사의 군의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아예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요. 특히 학교 가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친구랑 만나는 약속조차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면 이미 날이 저무는 시간이어서 기분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늦잠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를 주변에서는 게으르다고 질책할 뿐이었다. 잠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고 우울증과 함께 고통은 커져갔다. 매우 고통스러웠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억울함,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회는 나갈 수나 있을지, 또 졸업은 할 수 있을지가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등 매우 우울하고 침울했습니다. 조금씩 미루어진 취침 시각. 결국 해가 뜨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 정도로 늦어졌고 오후나 저녁이 돼야 일어났다. 사사의 군의 병명은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결정하는 생체 시계가 밤낮이 바뀐 것이다. 신체의 한 부위가 아프다거나 하는 면은 없습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밤의 세계로